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이어서 가장 흔한 두 번째 치매 종류이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와 함께 혼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라는 말에서 혈관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치매일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뇌경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을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뇌경색 이후에 나타나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뇌에 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이후에 나타나는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좀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다른 증상 패턴들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상을 소개를 해드릴 때에는 초기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억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겨서 방금 있었던 일,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통째로 잊어버리는 문제가 종종 생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혈관성 치매는 그렇게 최근에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기억력의 문제보다는 좀 다른 문제들이 먼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당장 빠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일련의 계획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 지나간 다음에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 것 같은데,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하는 요리를 하는데 예전보다는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어떤 좀 복잡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혈관성 치매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매의 공통적인 현상인 기억의 문제라든지 언어의 능력의 문제라든지 공간 감각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도 당연히 생기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기억력의 문제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의 문제는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가볍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게 혈관성 치매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 생겼을 당시, 뇌경색이 생겼을 당시에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특정 부위에 영향을 받은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긴 곳에 운동 능력이나 신체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재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혈관성 치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뇌경색에 의해서 생겼던 신체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다가 한쪽 힘이 빠져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시고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시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비해서 좀 낙상사고라든지 넘어지는 사고가 조금 더 자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좀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좀 불안해하는 경우들도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혈관성 치매 치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분의 문제,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든지 좀 우울해하신다든지 혹은 이렇게 안절부절 불안해하신다든지 하는 증상들에 대한 케어도 필요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고양이들이 오늘따라 카메라에 출연 욕구가 오늘따라 좀 심한데, 저희 고양이들이고요. 오늘 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그동안 계속 치웠는데 애들을 오늘은 도저히 더 이상 치우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좀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두도록 지금부터 좀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화면 속에 아마 앞으로 이 두 고양이가 자주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냥 해요? 네, 눕는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리 좀 계단형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케어를 해야 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어떤 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하냐면, 뇌졸중, 뇌경색이 올 만한 분들이라면 혈관성 치매 역시 조심을 하셔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를 지금 피우고 계신다거나,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거나,
혹은 콜레스테롤, 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은데 관리가 안 되고 계신 분들은 어서 좀 동네에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가셔서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금연클리닉 등을 방문하셔서 담배를 끊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이나 어떤 정신적인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하실 때 혈관성 치매 발생률이 좀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혈관성 치매 치료는 뇌졸중 자체를 치료하고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경색을 한 번이라도 앓으셨다면 그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실 텐데요. 그것 외에도 뇌경색으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신체 증상에 대한 재활 치료 역시 혈관성 치매 호전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매와 혼합형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와 혼합형인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 자체의 약물 치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에 전달 물질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약물 치료가 혼합형 치매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혈관성 치매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혹은 증상이 조금 더 호전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 기본적으로 우울하기도 하고 치매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 데 부끄러움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고 뇌경색 이후에 신체적인 불편감을 겪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집안 식구들 혹은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각종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하거나 최대한 날씨가 괜찮을 때 나갈 수 있는 만큼 산책을 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만나는 것들도 최대한 유지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정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